상상해보세요. 축구장 4개를 붙인 크기의 배 위에 아파트 20층 높이로 철제 상자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것도 흔들흔들 파도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요. 누가 봐도 이거 곧 쏟아지겠는데 싶은 광경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 쏟아집니다. 태풍이 와도 10m 파도가 쳐도 멀쩡해요. 비밀은 뭘까요? 놀랍게도 손가락 하나 크기의 작은 쇠붙이 하나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친 안정성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선이 얼마나 거대한지부터 감을 잡아야 하는데요. MSC 일이나 같은 배는 길이가 400m입니다. 축구장 4개를 일렬로 쭉 붙여놓은 크기예요. 폭은 60m인데 이게 왕복 8차선 도로보다 넓거든요. 그리고 갑판 위로만 10층 이상 쌓아 올리고 배 안쪽까지 합치면 총 20층이 넘어갑니다. 이런 배 한 척에 실리는 컨테이너가 24,000개쯤 되는데 이걸 트럭으로 옮기려면 트럭이 24,000대 필요해요. 고속도로 한 차선을 끝도 없이 메우고도 남을 숫자죠. 근데 여기서 누구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렇게 높이 쌓으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조금만 파도 쳐도 우르르 쏟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재앙이 일어날 조건이거든요.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맨 위층 컨테이너는 진자처럼 엄청나게 크게 흔들려요. 그런데도 안 무너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트위스트 락이라는 장치 때문이에요. 트위스트 락은 이름부터 직관적입니다. 비틀어서 잠그는 자물쇠라는 뜻이거든요. 생긴 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컨테이너마다 네모서리에 강철로 된 코너 캐스팅이라는 부품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트위스트 락의 금속 핀을 이 구멍에 쑥 집어넣고 레버를 90도 돌리면 핀 머리 부분이 기역자 모양으로 회전하면서 딱 걸립니다. 마치 문고리를 돌려서 잠그는 것처럼요. 위에 있는 컨테이너의 무게가 아래 컨테이너에 실리면서 이 락이 전단 응력으로 서로를 꽉 잡아주는 겁니다. 이 작은 쇠붙이 하나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통 10톤에서 20톤 정도입니다. 코끼리 2-3마리를 매달아도 끄떡없다는 얘기예요. 컨테이너 하나당 4개의 코너가 있으니까 한 층 전체로 보면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컨테이너들이 수직으로 계속 쌓이면서 마치 철제 기둥처럼 단단한 타워를 만들어냅니다. 트위스트 락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수동식입니다. 항만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레버를 돌려서 잠그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반자동식도 많이 쓰이는데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때 자동으로 풀리거나 잠기는 시스템이거든요. 초대형 터미널에서는 완전 자동식을 사용해서 크레인 조종석에서 버튼 하나로 수십 개를 동시에 제어하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 손이 덜 가도록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트위스트 락으로 컨테이너 길이는 고정했다 쳐도 배 자체가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 결국 컨테이너 타워 전체가 쏟아질 것 같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배의 무게중심과 복원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기울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이걸 복원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배는 안정적이에요. 컨테이너선은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체 맨 밑바닥에는 연료 탱크와 밸러스트 워터라는 물 탱크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수천 톤짜리 줄을 배 밑바닥에 매달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갑판 위에 아무리 높이 쌓아도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수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물속에 잠긴 부분에 부력 중심이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원 위치로 돌아오려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복원력입니다. 이 복원력의 크기를 GM값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1m 이상이면 매우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이보다 훨씬 큰 값을 유지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오뚜기 원리예요. 아무리 옆으로 눕혀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배도 기울면 자동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밑바닥이 무겁고 위가 가벼우면 당연히 안정적이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화물 배치인데요. 아무렇게나 쌓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재하거든요. 무거운 화물,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나 금속 같은 건 무조건 아래층에 싣고, 가벼운 화물인 옷이나 전자제품 같은 건 위층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게 중심이 더 낮아지고 안정성이 올라가죠.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출항 전에 미리 계산을 다 해버립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무게의 컨테이너를 싣고 목적지별로 어떻게 배치해야 하역이 효율적인지까지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마치 테트리스 게임처럼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배치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선체 구조와의 연관성인데요. 컨테이너 선의 갑판 아래쪽, 즉 선창 내부를 보면 셀 가이드라는 철제 레일이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 구획선처럼 컨테이너가 정확한 위치에만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죠. 컨테이너를 위에서 내려놓으면 이 가이드를 따라 쑥 들어가면서 좌우로 흔들릴 여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선창 밑층은 이렇게 철제 프레임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층의 흔들림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실제 항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배는 바다 위에서 6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앞뒤로 기울어지는 피칭, 좌우로 기울어지는 롤링, 좌우로 방향을 트는 요인,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히빙, 좌우로 밀리는 스웨이, 앞뒤로 밀리는 서지까지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태풍이 지나가는 해역에서는 이 모든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타워는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트위스트 락이 전단 하중을 견뎌내기 때문이거든요. 전단 하중이라는 게 뭐냐면 위아래로 누르는 힘이 아니라 옆으로 밀리는 힘을 말합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컨테이너들이 서로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이때 트위스트 락이 그 힘을 완전히 막아주는 거죠. 금속과 금속이 맞물린 상태에서 간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도 수톤의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는 외벽이나 지붕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내 모서리의 기둥으로만 하중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옆면이 찌그러지거나 무너질 걱정 없이 순수하게 구조적 안정성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컨테이너는 책상 4다리로만 무게를 지탱하는 것과 같아요. 책상 상판이 아무리 얇아도 4다리만 튼튼하면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컨테이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모서리의 기둥 부분만 초강력 강철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벽면은 상대적으로 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게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는데요.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장비 노후화입니다. 트위스트 락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거나 부식되어 강도가 약해졌거나 과적으로 인해 하중이 설계 기준을 초과했거나 태풍 속에서 공진 현상이 일어나서 구조물 전체가 흔들렸거나 하는 경우죠. 공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네를 탈 때 박자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 점점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파도의 주기와 배의 흔들림 주기가 딱 맞아떨어지면 진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트위스트 락이 튼튼해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장들은 파도의 방향과 주기를 계속 관찰하면서 배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파도와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하는 거죠. 한 개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 손실액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선사들은 정기적으로 트위스트 락을 교체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시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도 초음파로 찾아내서 미리 교체하는 거예요. 바닷물은 금속을 빠르게 부식시키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하거든요. 트위스트 락은 국제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시험을 거칩니다. ISO 3874나 ISO 1161 같은 규격에 맞춰서 최소 10톤 이상의 전단 하중, 20톤 이상의 인장 하중을 견뎌야 통과되거든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안전 계수를 2배에서 3배 정도 잡아서 설계하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우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죠. 그럼 이쯤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높이 쌓아야 할까요? 배를 더 크게 만들거나 여러 척을 운항하면 돼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게 안 됩니다. 배의 크기는 항만 시설과 운하 통과 규격으로 제한되거든요. 파나마 운하나 수에 운하를 통과하려면 폭과 길이에 한계가 있고 항만의 크레인 높이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무작정 넓히거나 길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는 폭이 3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배를 파나막스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나오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이미 파나막스 사이즈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신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항로가 길어지는 대신 한 번에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결국 세로로 쌓는 것만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기에 경제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을 운항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료비, 인건비, 항만 사용료, 보험료 등을 다 합치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이 많아지면 컨테이너 하나당 운송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24,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와 12,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2배 많이 싣는다고 해서 운영비가 2배 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1.3배에서 1.5배 정도밖에 안 들어요. 선원 숫자도 비슷하고 연료도 크게 차이 안 나고 항만 사용료도 배의 크기에 따라 좀 오르긴 하지만 2배까지는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싣는 게 이득인 거죠. 실제로 해상 운송은 동일 거리 기준으로 항공 운송보다 50분의 1 정도 비용밖에 안 들고 육상 운송보다도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미친 효율성 덕분에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배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을 타고 온 겁니다. 그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효율적인 적재 시스템 덕분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4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스마트폰을 약 1만 대 정도 실을 수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당 운송비로 따지면 0.2달러에서 0.3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300원도 안 됩니다. 이게 항공으로 보내면 한 대당 $10에서 $20씩 들거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0층 높이로 쌓는 건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물류 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싣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춰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선사들은 이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화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도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하역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죠. 중국의 칭다오항 같은 곳은 이미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집어 올리고 무인 트럭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심지어 트위스트 락까지 자동으로 잠그고 풀어요. 사람은 그냥 관제실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줄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들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컨테이너 자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동 컨테이너는 영하 30도까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냉동식품이나 의약품을 운송하는 데 쓰이고요. 탱크 컨테이너는 액체나 가스를 담을 수 있어서 화학 물질이나 와인 같은 걸 운송합니다. 심지어 접을 수 있는 폴딩 컨테이너도 있어요. 빈 컨테이너를 다시 가져올 때 접어서 공간을 아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에는 트위스트 락이라는 작은 장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크기의 쇠붙이가 수천 톤짜리 화물 타워를 지탱하고 태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류망을 가능하게 만들죠. 기술이라는 게 꼭 화려하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순하지만 정교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거든요. 트위스트 락의 발명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화물을 배에 싣는 게 정말 고된 작업이었어요. 짐을 하나하나 손으로 옮기고 밧줄로 묶고 그물로 덮고 또 묶고 하는 식이었죠. 한 척의 배를 하역하는데 며칠씩 걸렸고 도중에 물건이 부서지거나 사라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와 트위스트락이 도입되면서 물류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크레인으로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항구를 지나치다가 저 높이 쌓인 컨테이너를 보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철제 상자들 사이사이에 박힌 작은 쇠붙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철제 송채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공학의 결과물이고 그 중심에는 트위스트 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작은 영웅들이 우리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 손에 든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까지 모두 이 작은 쇠붙이 덕분에 여러분 곁에 온 겁니다.